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남윤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관님, 앞서서 제가 그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지난 이제 6월 달에 복지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 예산으로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8월 29일 날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300억 재원 부담으로 떠넘긴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했더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목적이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갖고 배분 사업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과거에도 사실 이제 복지부가 해야 될 사업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으로 떠넘기는 그런 관행이 있어서 이거랑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 부분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합니까? 복지 사업의 재원이 민간의 재원도 함께 이렇게 좀 고려가 되는 것이 현재의 어떤 복지 사회의 추세라고 저는 알고 아니,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 예산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 이렇게 저희가 6월 26일자 보도자료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300억을 내서 그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도 정부하고 똑같은 수준의 300억을 내서 이게 자발적으로 그- 한 건가요? 예, 사회복지공동을 자발적으로 한 건가요? 저희하고 사회복지 MOU를 공동모금회가 맺었습니다. 예, 300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앞으로 3년 동안 1,000억을 쓰게 돼 있는데 예.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실은 민간 중심의 어떤 그런 배분 사업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민간 사업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모금 사업들이 계속 규모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 모금도 아직 사업들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그 예측을 해서 정부가 모금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연말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그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전 떠넘긴 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근데 MOU 맺어서 하는 것은 좀 폐기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내년 예산에 300억을 이렇게 요청을 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내년 예산 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도 보면은 지금 복권기금으로 사업을 했어요. 기재부의 복권기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에 300억도 의료비 지원을 이제 이게 집행할 경우에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건강보험을 공단에다가 이렇게 주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쓰고 300억 받아서 부족하면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차상위 전환자 지원액도 1989억 원 이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떠넘긴 사례가 사실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미. 근데 지금 예산을 이 지원 예산이 지금 300억 이것도 지금 복권기금으로 배정이 돼서 이후에 건강보험기금의 재정에도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지금 그거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아니, 별도로 돼 진행이 돼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쓰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쓰게 하고 남는 부분들은 국가가 더 줘야 되는데 추가로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300억이 넘을 경우에. 근데 그걸 예. 준 전례가 없어요. 그동안 보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MOU 맺어서 하는 것도 좀 문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복권기금으로 해서 편제된 거 이런 것도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약속을 했으면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재난적 의료비는 특히 비급여가 포함된 성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급여 포함해라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희 저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예, 양해해 하겠습니다. 주시면 보건의료정책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한꺼번에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다른 사안인데요. 그 지금 중량 입양원의 그 입양인 정보 공개 업무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후에 그 중앙 입양원이 만들어져서 지금 뿌리찾기 그 국내외 입양인들의 뿌리찾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여기서 지금 정보가 기존의 입양기관들로부터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이월 받은 건이 지금 올해 한 1만 건 정도밖에 이관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이관율이 너무 낮아서 기존의 이제 입양 기관들이 이제 정보 이관을 안 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 중앙 입양원의 예산은 14억이고
기존의 입양 기관들이 그 입양인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 사업은 그 중앙 입양원의 예산은 13억이고 입양인에 대한 사후 관리 사업은 이 예. 문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재난적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그 예산 확보된 300억은 공단에서 다른 예산을 먼저 쓰고 이걸 쓰는 게 아니고요. 이 300억은 이 목적 사업에만 쓰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그 필요한 경비도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것도 그 건강보험 그러니까 집행의 편의성 때문에 특히 그 재난적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이 대형 병원에서 이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보, 진료 정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동모금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보겠다는 그런 그 협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MOU가 체결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원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 개정안 이후에 입양된 아동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법 개정 전에 입양 정보 데이터베이스 단계적 구축을 위해서 입양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개 항목의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도 그 중앙 입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휘 감독을 통해서 본래 설립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남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